킴스 푸드사이언스 킴쌤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27일에 출제되었던 식품기사 문제 중에 세 번째 과목 식품 가공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유지 추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 유지를 추출하기 위한 유기용제, 유기용매의 조건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지를 추출하기 위해서 유기용매가 갖고 있어야 할 조건이 있겠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치, 나쁜 냄새나 독성은 없어야겠죠. 그리고 회수하기가 쉬운 게 좋을 거고요. 인화나 폭발하는 등의 위험성이 없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기용매는 유지는 잘 추출해야겠지만 기타 물질까지 추출하면 나중에 정제하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기타 물질은 잘 추출하면 안 될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우리 제빵할 때 제빵 공정에서 시스테인을 넣어주는데, 이 시스테인의 역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스테인은 아미노산 중 하나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었나요? SH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S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황화 결합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맞죠? 이 이황화 결합이 중요합니다. 이황화 결합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이황화 결합을 만들어줘야 반죽을 형성시키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죽의 망상구조를 강화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데, SH기가 있기 때문에 SH에 작용해서 SS, 이황화 결합을 만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이황화 결합을 풀어주는 건지 중에 골라야 되는데, 망상구조를 강화하고 반죽을 형성시키려면 이황화 결합을 만들어줘야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전에도 한번 해설해 드렸는데, 우선은 직관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어떻게 풀면 되냐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통형에, 자, 어떤 원통형에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자, 이 저장 탱크에 뭐를 넣어줬어요? 식용유를 넣어줬어요. 식용유를 부었습니다. 높이가 몇 미터래요? 5.5m 높이로 담겨져 있는데, 식용유의 밀도는 0.927이라고 합니다. 자, 압력을 구하래요. 우선은 이 압력은 1기압 플러스 식용유의 압력이 되겠죠. 1기압은 파스칼로 치면 1.013 곱하기 10의 5승파스칼입니다. 이거보다 커야겠어요? 작아야겠어요? 식용유의 압력이 추가됐기 때문에 1기압보다 커야겠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면 답이 4번인 걸 고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값을 구하는 연습도 해야겠죠. 만약에 1.013보다 다 큰 보기가 주어진다면 정확하게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해보겠습니다. 압력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일단 밀도 곱하기 높이 해주고 중력과 속도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식용유의 밀도는 몇이래요? 0.917 곱하기 높이는 5.5m, 그리고 중력과 속도는 몇이죠? 9.8. 자, 이거 곱해줘 볼게요. 이거 곱해줘 보면은 몇 정도가 나오냐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0.495 정도가 나옵니다. 자, 물론 파스칼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은 제외해줬어요. 1.013 더하기 0.495 정도를 더해주면 정답은 1.508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자, 단위 환산하는 건 제가 굳이 하지 않았어요. 밀도, 높이, 중력과 속도 곱해준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직관적으로 풀어서 오답의 가능성을 줄이고 정답을 어떤 걸로 유추할 수 있는지부터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천연 과일 주스를 만드는데, 이 중에서 탈기는 뭐야? 공기를 제거하는 과정이죠. 탈기의 목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목적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이렇게 산소를 또는 공기를 제거해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비타민C가 산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비타민C의 손실을 방지하는 거예요. 또 색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좋은 점은 거품이 생기지 않습니다. 골라보면 색소 파괴 감소시키고요. 거품 생성하는 것도 억제한다 그랬고, 임이나 이치 발생을 감소시킵니다. 다만 이 공기 제거는 조직감 향상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튀김류의 품질 조건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튀김류는 우리가 튀김할 때 사용하는 기름, 또 어떤 거 있죠? 샐러드에 쓰는 샐러드유가 있죠. 샐러드유보다는 보통 끓는 점이 높아서 튀김에 적합한 기름을 의미합니다. 거품이 이지 않는 것이 좋고요. 열에 대해 안정해야 튀김을 할 때 잘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튀길 때 발생하는 연기가 적을수록 좋겠죠. 근데 우리 튀김류를 사용하면 특히 치킨집에서 튀김을 오랫동안 썼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끈적끈적해지죠. 혹시 치킨집에서 쓴 기름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끈적끈적해지고 점도가 높아집니다. 튀김류의 더 좋은 튀김류의 조건은 가열했을 때 점도 변화가 큰 게 아니고 작은 게 좋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밀의 재분 공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밀은 쌀이나 쌀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쌀 또는 보리랑은 다르게 배유가 단단하지 않아요. 뭐가? 밀이. 쌀이나 보리는 배유가 단단하기 때문에 분리해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밀은 배유가 단단하지 않아요. 이건 배유만 분리해내기가 어렵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리해내요?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줍니다.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서 배유 부분만 분리해냅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밀의 재분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재분 공정 중에 조질하는 주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피와 배유를 분리해내기 위한 거예요.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조질하는데, 그럼 이 조질이라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원래 밀, 잘 말린 건조시킨 밀에 수분을 조금 더 넣어줍니다. 수분 함량을 높게 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보관해 두는 것, 방치하는 게 조질이라는 과정이고,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배유의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중에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걸 물어봤어요. 제가 이 문제를 보고 답을 못 고르겠는 거예요. 다 건강기능식품이 맞는데 알로에 겔도 맞고요. 소팔메토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맞고, 엽로스 함유 식품도 맞고, 클로렐라도 맞습니다. 다 고시형 원료가 맞는데 도대체 왜 답이 이 중에 뭘까? 문제가 잘못 나왔나 봤는데 앞에 조건이 달려 있었어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소팔메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특히 남성분들이 관심 많을 거예요. 어디에? 전립선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좋은 건강 기능성 식품이기 때문에 피부 건강과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볼게요. 우리 연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거 아니고요. 가당, 뭐를 넣었어요? 당을 첨가한 연유가 있고, 무당, 점쟁이 아니고요. 무당, 당을 첨가하지 않은 연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유는 당을 첨가한 게 있고 첨가하지 않은 게 있는데, 첨가한 것과 첨가하지 않은 게 수분 함량이 다르겠죠. 가당 연유의 경우에는 설탕을 넣으면 수분이 적어지죠. 수분 함량이 적어집니다. 몇 프로 정도냐면 27% 이하 정도 돼요. 반면에 무당 연유는 상대적으로 수분 함량이 많겠죠.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 75% 정도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 가당 연유로 바뀐다면 어느 정도로 답을 골라야겠어요? 1번으로 답을 골라야겠죠?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의 포장 재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PVC 다양한 식품 포장 재료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이 있어야 좋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전에도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식품을 유지하기 위한 성질로 친수성, 뭐라고 친해야 되나요? 막 물을 막 흡수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친유성, 기름을 막 흡수해요. 그러면 포장지가 다 축축해지겠죠. 안 되겠죠. 친수성, 친유성 아니고요. 내수성, 물로부터 보호해줘야 되고, 내유성, 기름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설명들은 아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소세지 가공의 염지, 우리 소금을 넣고 절이는 걸 의미하죠. 염지의 효과를 물어보고 있어요. 염지는 기본적으로 육색소를 고정해서 제품의 색을 유지시키는 거죠. 맞고, 보수성과 결착성을 증진시킵니다. 맞고, 방부성과 독특한 맛을 갖게 하는 건 맞는데 염지로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살균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떤 과정이겠어요? 더 뒤에 나오는 건조, 훈연 또는 가열,
이런 과정에서 단백질이 변성되고 세균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IQF 동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밑에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IQF는 Individual Quick Freezing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그대로 번역하면 Individual, 개별, Quick, 빠른 거, 급속, Freezing은 동결을 의미합니다. 개별, 급속, 동결이에요. 이걸 해석하면 뭐예요? 밑에 나온 거. 식품의 개체를 따로따로 동결하는 방법이고 어디에 많이 쓰겠어요?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수산물을 동결 저장하는 데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공기 동결 방법에 적합한 동결 현상 아니고요. 뭐를 주로 쓴다고요? 액화 가스를 주로 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섭씨를 화씨로 바꿀 수 있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온도는 똑같아야겠죠? 뒤에 있는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이 20분 살균할 건데 110도에 해당되는 화씨 온도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미국에 오래 살다 온 사람은 잘 알 거예요. 미국은 화씨로 표현하죠. 화씨를 섭씨로 바꾸기 위해서 또는 섭씨를 섭씨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화씨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110도에 곱하기 1.8 또는 5분의 9를 해주면 되고요. 더하기 32를 해주면 됩니다. 5분의 9를 해주면 22가 되겠죠. 곱하기 9를 하면 198이네요. 더하기 32, 230 파렌하이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것만 잘 기억하면 반대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어진 문제는 우리 물에 불린 콩을 마쇠해요. 마쇠는 뭐예요? 잘게 잘라줍니다. 잘게 잘라줘서 두부를 추후에 만들 거예요. 그럼 이 마쇠하는 과정이 두부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래요. 자, 콩의 마쇠가 불충분해요. 충분히 잘려지지 않았어요. 그럼 비지는 뭐예요? 비지는 찌꺼기. 자, 마쇠가 불충분하면 찌꺼기 부분이 많이 나오겠죠. 두부의 수율이 뭐예요? 두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찌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부의 수율은 감소하겠죠. 두부는 적게 나올 거예요. 자, 이 마쇠가 불충분하면 콩 단백질 안에 있는 글리시닌이 단백질이죠. 비지와 함께 제거될 수 있겠죠. 따라서 수율이 감소한다. 같은 얘기겠죠. 자, 근데 오히려 반대로 콩을 너무 많이 마세해서 너무 잘게 잘랐어요. 그러면 불용성의 고운 가루가 섞여서 응고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근데 콩을 지나치게 마세야 하면 콩 껍질이나 섬유수 등이 제거된대요. 제거될까요? 지나치게 마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지가 같이 들어가겠죠. 비지가 들어가요. 제거되지 않고 함유되겠죠. 포함됩니다. 이 콩 껍질이나 섬유소가 들어가면 얘네는 어때요? 잘 소화되지 않는 거죠. 영양가는 낮아집니다. 영양가라는 건 우리 소화에 좋은 거,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게 많아야 되는데 우리 소화 안 되는 거, 껍질, 섬유소 같은 게 많으면 영양가 떨어지고요. 소화 흡수율도 감소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콩을 지나치게 마세하면 콩 껍질이나 섬유소가 포함되어 있는 비지가 많이 들어가고 영양가랑 소화 흡수율이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전분의 당화법 중에 효소당화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전분 당화법 크게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 효소당화법이 있고요. 산당화법이 있어요. 효소로 잘라줄 건지 산으로 잘라줄 건지 그 차이였습니다. 그러면 1번과 4번 설명 중에 각각이 효소에 대한 효소당화법에 대한 설명인지 산당화법에 대한 설명인지를 고르시면 되겠죠. 1번 정제를 완전히 해야 된다. 이거 뭐예요? 산당화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산으로 당화를 했을 땐 추후에 정제를 완전히 해야 됐죠. 자, 그리고 산당화법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쓴맛이 있다 그랬죠. 효소당화법은 쓴맛이 없습니다. 맞는 설명. 당화 전분 농도는 약 50%로 알려져 있고 높은 분해율을 보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정제를 완전히 해야 된다는 건 효소당화법 아니고 산당화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가당연유와 무당연유 중에 무당연유의 제조 공정을 물어보고 있어요. 무당연유와 가당연유는 제조 공정상에 어떤 차이가 있냐? 딱 하나만 다릅니다. 설탕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 들어가지 않으면 무당, 들어가면 가당입니다. 자, 당을 넣지 않는다 맞죠? 무당이니까 당을 넣지 않겠죠? 예열 공정 해줘야 됩니다. 무당 연유는
예열 공정해주고 설탕 안 넣는 거고요. 가당 연유는 예열 공정과 함께 당을 넣어주는 거예요. 균질환은 해야겠죠. 가열멸균도 해야 될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대두 조직 단백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콩에서 단백질 부분 뽑아내서 뭐를 대신해서 먹는 거? 소고기나 돼지고기 대신에 먹는 걸 대두 조직 단백이라고 부르죠. 우리 콩 단백질로 대신 먹기도 해요. 그렇죠? 어디서 많이 나와요? 임파서블 푸드 이런 데서 요즘에 이렇게 대체육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체 소재로 사용하는데 기대되는 효과로 틀린 걸 물어보고 있어요. 이 대두 조직 단백은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 영양가 우수합니다. 그래서 대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건조된 상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포장 운반 쉽고요.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뭐가 좋아요? 지방 함량, 나트륨 함량이 적죠. 따라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대두 조직 단백은 요즘에 혹시 먹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관 형태, 촉감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육류와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신선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신선한 계란에 대한 설명이죠. 비중은 1.08에서 1.09 맞습니다. 오랫동안 보관한 비중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낮아질까요? 우리 계란이 신선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식염수에 뜨는지 확인하는 실험이 있었죠. 식염수에 뜨면 어때요? 오래된 계란이었죠. 즉 비중이 점차 낮아집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난황의 굴절률은 남백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백의 pH는 몇이에요? 6인가요? 아닙니다. 보다 중성 정도 7.5에서 8.0 정도고요. 난황이 더 낮습니다. 약 6.2에서 6.5로 알려져 있어요. 정답은 3번이고, 이런 신선한 라의 pH는 저장이 오래될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대치기의 목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래요. 대치기는 기본적으로 왜 하나요? 효소를 불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죠. 효소를 불활성화하기 위해서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처리하니까 일부 미생물도 살균 될 거고요. 일부 냄새도 없어질 거예요. 향이 보존되나요? 아니죠. 높은 온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향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꼭 맞춰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유통기한 설정 시 반응 속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 30도씨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하는지 알고 싶어요. 근데 30도씨에서 예를 들어 1년간 보관하는 식품의 경우에 실험을 1년간 할 수는 없겠죠. 그럼 1년 지나야 식품을 팔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온도를 높여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40도에서 실험했을 때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 50도에서 실험했을 때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를 통해 그러면 30도면 어느 정도 보관할 수 있겠다라고 유통기한을 설정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가속 저장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일부러 변질될 수 있는 온도에 냅둬서 얼마나 잘 변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직선적으로 증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는 리니어, 이렇게 직선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걸 아레니우스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레니우스식은 뭐 생각하시면 돼요?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럼 뭐겠어요? 정답은 1번이 맞겠죠? 정답은 1번이고, 직선적 아니고 익스포넨셜, 선형적으로 대수적으로 증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도 이중성은 특히 가속 저장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요. 자, 4번 같이 볼게요. Q10 밸류 공부했었죠? Q10 밸류는 10도씨 변화할 때 얼마나 차이 나냐를 물어봤죠. 2라고 2도씨 차이 나는 게 아니면 뭐예요? 2배 차이 나는 겁니다. 즉 50도씨에서 유통기한이 2주래요. 30도씨면 더 길어지겠죠. 자, 한 번에 넘어가기 어려우니까 40도씨 생각해 볼게요. 40도씨는 2배래요. 2주니까 4주가 되겠죠. 40도씨에서 30도씨 될 때 또 2배가 되겠죠. 4주에서 8주 되겠 거예요. 맞습니다. Q10 밸류랑 계산하는 방법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Q10 밸류는 이만큼 바뀌는 게 아니고 2배만큼 바뀌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쉬운 문제가 나왔네요. 우리 마요네즈 뭘로 만들죠? 계란에 노른자로 만듭니다. 계란 노른자. 어떤 성분? 그 안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유화능. 유화능은 뭐예요?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하는 능력을 통해서 마요네즈를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네 가지 중에 유화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9년 4월 27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식품 가공학 부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헷갈렸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